지난 시간에는 DSLR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DSLR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항목 중 바로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출이란 사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배워보시죠. 흔히 사진을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죠. 즉 카메라란 적당한 양의 빛을 사용해서 사진을 만드는 도구인 셈입니다. 편의상 사진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빛의 양을 노출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진처럼 너무 어둡거나 또 밝지 않은 적당히 보기 좋은 밝기를 적정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빛을 사용하게 되면 사진이 너무 밝게 나와서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노출 과다라고 부르며 그와 반대로 어두워지는 경우를 노출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노출 과다와 부족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부분 카메라 조작의 실수나 빛의 방향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DSLR 카메라는 자동으로 노출을 맞춰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다른 조작 없이 셔터만 눌러도 자동으로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은 적정 노출의 사진을 보다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동 노출은 컴팩트 D카를 사용해 보셨다면 무리 없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다면 DSLR 사용자로서 조금 섭섭하겠죠? 얼마만큼의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조여주느냐, 바로 이것이 노출의 관건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카메라는 빛의 양을 측정한 후 적정 노출값을 카메라에 표시합니다. 자, 카메라 상단 액정이나 LCD를 보시면 이 두 숫자 보이시죠? 아마 컴팩트 D카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숫자들이 바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적정 노출값이라고 합니다. 이 두 수치가 적절히 조절이 되면서 적정 노출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이 두 수치의 정의는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찍더라도 이 적정 노출, 즉 두 수치 값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두 화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과물은 어떨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둘 다 적정 노출로 촬영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두 수치가 바뀐다고 해도 동일한 밝기를 가진 적정 노출의 사진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이 두 수치와 관련해서 좀 더 쉽게 예제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두 컵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어둘 경우에는 물이 가득 차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릴 겁니다. 그에 반해서 수도꼭지를 최대한 열어둔다면 매우 빨리 물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용한 수도꼭지 구멍과 물을 받는 시간은 각기 달랐을지라도 받아진 물의 양만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두 경우 모두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봤던 두 수치를 각각 수도꼭지 구멍과 물을 받는 시간으로 비유해 본다면 물을 받는 양, 즉 노출값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리개는 수도꼭지 구멍의 크기, 셔터 스피드는 바로 물을 받는 시간에 해당됩니다. 조리개는 렌즈의 구멍 크기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또 셔터는 그 빛의 양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앞선 예로 알아볼 때 물은 빛의 양, 즉 노출량을 의미하고 수도꼭지 구멍의 크기는 조리개 수치, 물을 받는 시간은 셔터 스피드를 의미합니다. 즉 두 수치 중 F라고 쓰여진 부분이 조리개 수치, 그리고 그 옆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그 예로 지금 상황에서와 같이 카메라의 LCD에 표시되는 적정 노출값인
100분의 1초와 F8의 의미는 F8로 표시되는 조리개 구멍의 크기와 100분의 1초의 시간을 사용하면 적당한 밝기로 사진이 촬영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수도꼭지에 비유해 보자면 팔만큼 열려진 수도꼭지 구멍을 통해서 100분의 1초 동안 물이 나와서 컵에 가득 찼다라는 말이 되겠죠? 정말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니까 적정 노출의 원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용자는 이 같은 기준 노출값을 근거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의 수치를 임의대로 변경해서 촬영하더라도 이 동일한 밝기를 가진 적정 노출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수도꼭지의 원리와 수치의 조합을 적용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서로 약속된 숫자로서 이러한 숫자는 모든 카메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조리개 수치를 구분할 때 2.8부터 22라고 정해진 숫자를 순서대로 사용하며 모든 숫자 앞에 F를 붙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조리개 구멍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숫자가 적을수록 구멍의 크기가 커지고 그 반대로 가면 갈수록 구멍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셔터 스피드 역시 보통 1초부터 1000분의 1초의 순서로 표시가 되는데요. 1000분의 1초란 0.0001초의 극히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수치들 사이의 단계를 스탑 차이라고 부르는데요. 조리개 F8과 F11은 서로 한 단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스톱 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원스톱 차이 F8은 F11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표시는 셔터 스피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정 노출값이 같은 환경에서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하면 할수록 빛을 많이 받아서 찰칵 하는 빠른 셔터 스피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와 반대로 조리개 구멍을 작게 열면 빛을 덜 받아서 찰칵 하는 느린 셔터 스피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 다 동일한 밝기로 촬영된 사진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과 같이 맑은 날, 만약 적정 노출의 기준값이 조리개 F8,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인 상황에서 임의로 조리개 수치를 F16으로 선택했다면 셔터 스피드는 어떤 수치를 가져야 기준값과 동일한 밝기를 갖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봤던 그림을 펼쳐 놓으시고요. 순서상 F8보다 2단계 위에 있는 F16을 선택했습니다. 즉 수도꼭지를 좀 더 작게 조였기 때문에 컵에 물이 차는 시간은 125분의 1초보다 2단계 더 느린 30분의 1초가 되어야 기준값과 동일한 밝기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사진을 보실까요? 동일한 노출이죠? 이와 같이 노출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조리개가 개방될수록 셔터 스피드는 빨라지고 조리개가 조여질수록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는 반비례 관계를 통해서 일정량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보다 많이 어려우셨죠? 하지만 노출의 원리, 그리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순서만 기억하고 있다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마스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때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는 조리개와 관련된 심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헬로우 DSLR 다음 편에서 만나요.